안녕하세요. ITQ 파워포인트 22년 3월 A형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흑백 시험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흑백 시험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A4 지정하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제작하는 것들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2에서부터 6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2번 슬라이드 위쪽, 2번 슬라이드의 아래쪽 이 부분 보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 보기입니다. 아래쪽 보면 이 부분 마우스 올려보면 기본 보기. 기본 보기에서는 각 슬라이드마다 그림이나 도형 같은 걸로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부분은 여러 슬라이드에 한꺼번에 만들어져야 될 것들을 제작하는 겁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메뉴 눌러서 슬라이드 마스터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요. 단축키는 기본 보기 버튼을 Shift 키 누른 채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 하면 여기 기본 보기 여기를 Shift 키 누른 채 클릭 이렇게 하셔도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상태로 오게 됩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에서는 맨 먼저 뭘 눌러 놓으시면 좋으냐 하면 여기 스크롤 막대가 만약에 저처럼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 이 이 스크롤 막대기를 메뉴로 쭉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슬라이드를 반드시 선택해 주세요. 왜냐하면 슬라이드 마스터는 2에서 6번 슬라이드를 작성할 건데 2에서부터 6번 슬라이드는 저 같은 경우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에서 작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마우스 올리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죠. 자, 이렇게 클릭해 놓고 크기를 A4 지정하는 것은 원래는 디자인 메뉴에서 크기를 지정하실 수도 있었는데 슬라이드 마스터에 보면 여기에 바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 누르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클릭, 슬라이드 크기라는 곳에 선택해서 A4 설정 지정하고 A4 용지 지정하고 확인 버튼.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용지 규격이 바뀌었고요. 이 부분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길쭉한 직사각형 만들어 볼 겁니다. 현재 이렇게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되어 있다는 거 잘 아셔야 하고요. 삽입 메뉴 누르고 도형 눌러서 사각형 선택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 해줍니다. 흑백 시험지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진하다, 연하다 이 정도 알 수 있고 어떤 색인지는 모르니까 본인 마음대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서식 메뉴고요. 도형 채우기 눌러서 원하는 어떤 색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항상 도형 선 없음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 없음 선택해 줍니다. 앞쪽에 보이는 약간 연한 도형도 그려보겠습니다. 서식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왼쪽에 보면 이쪽에서도 도형을 그려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블랙 화살표의 둘째 줄의 가운데쯤에 보면 오각형 도형 선택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봐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요. 이 도형은 좌우 대칭해야겠죠? 서식 메뉴고요. 현재 회전해서 좌우 대칭 클릭. 도형 채우기에서 적당한 색상 지정해주고 도형 윤곽선 눌러서 윤곽선 없음 클릭해줍니다. 제목 글꼴 도둠 40포인트 흰색 가운데 맞춤 해보겠습니다. 저건 제목 개체 틀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조그만 점선 보이죠? 이 점선을 클릭하고 서식 메뉴에서 앞으로 가져오기 옆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 보이니까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해주면 됩니다.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있으니까 누르셔도 되고요. 도둠 40포인트 지정하기 위해서 홈 메뉴, 다음 클릭해서 도둠 입력하고 엔터 40포인트 지정해주고 글자색 흰색 지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 클릭, 흰색 클릭 가운데 맞춤 하기 위해서 여기 이 부분 클릭해서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제목 개체틀 도형하고 위치 잘 맞춰지려고 지도록 위쪽으로 약간 더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다 하면 클릭해서 위쪽으로 잘 맞춰줘야 여기 이 부분에 글씨가 잘 보이겠죠. 삽입 메뉴 누르고 그림 누르고 그림은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하고 픽처 폴더 더블 클릭하면 이 부분에 그림이 있으니까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로고 2.jpg를 더블 클릭. 배경 회색 투명색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회색 부분을 투명하게 바꾸라는 얘기. 그림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식 메뉴의 왼쪽에 보면 색이라고 보입니다. 화면을 약간 이렇게 제가 좁게 해놨을 때는 이렇게 색으로 보이네요. 클릭하고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합니다.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스포이드처럼 바뀌었습니다. 이때 회색 부분을 클릭하면 투명하게 바뀝니다. 그림은 이렇게 아래쪽에 배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림 크기도 줄이고 끌고 가서 아래쪽에 배치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1번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복사해 놓으면 약간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복사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C 누르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눌러 놓겠습니다. 이 부분은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는 부분인데 실제 시험지를 받아보면 슬라이드 번호가 이렇게 회색 말고 약간 더 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에 테두리 선택하시고 홈 메뉴에서 글자 색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시고 창이 이렇게 넓다면 머리글 바닥글 클릭해도 되고요. 슬라이드 번호 클릭해도 되고 또는 뭐 날짜 및 시간 클릭해도 되는데 세 군데 중에 한 개 클릭을 하면 어쨌든 머리글 바닥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때 슬라이드 번호 체크 넣고요.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번호는 1번 슬라이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1번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인데 거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에 체크를 넣어줍니다. 여기 체크, 여기 체크, 그리고 모두 적용 누릅니다. 현재 이렇게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잘 작성한 거 맞겠죠?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여기 맨 처음 있잖아요. 여기 큰 슬라이드, 여기다가 작성을 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있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인데 이 부분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한번 딱 클릭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랑 똑같이 하셨다면 이렇게 세 번째 슬라이드에 작성을 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할 일은 끝났고 기본 보기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기본 보기로 되돌아가는 방법은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메뉴에 이렇게 있었다 하면 이렇게 눌러도 될 일이지만 다른 메뉴에 있었다 하면 좀 더 빠르게는 이렇게 아래쪽에 기본이라는 아이콘 클릭하면 기본 보기로 빠르게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 보기에서는 1번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지죠. 이 1번 슬라이드는 마우스 올려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레이아웃이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인 겁니다. 그래서 도형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6개의 슬라이드가 될 수 있도록 슬라이드 추가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6번 슬라이드까지 나타나게 해주면 됩니다. 엔터를 여러 번 쳐서. 그리고 1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이렇게 제목 개체 틀 2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웁니다. 그리고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에서 이 그림을 복사해 놓은 적 있었죠? 1번 슬라이드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알파벳 V 누르시면 되겠죠? 이 그림은 위쪽으로 올리고 크기도 약간 더 키우겠습니다. 만약에 깜빡하고 내가 그림을 복사해 놓지 않았었다. 그러면 다시 보기 메뉴 눌러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서 이렇게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그림 선택해서 컨트롤 C 하고 마스터 보기 닫기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또는 처음부터 삽입 메뉴 눌러서 그림 눌러서 그림 찾아놓고 투명한 색으로 설정 그것까지 그냥 해주어도 되고요. 커피 그림 들어가는 도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에서 도형 누르고 사각형에서 맨 처음에 보이는 직사각형 선택, 출력 형태 봐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직사각형이 현재 푸른색으로 채워져 있는데 푸른색 말고 그림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서식 메뉴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 클릭, 그리고 위쪽에 파일에서 라는 부분을 클릭, 그 다음에 커피 그림 선택 더블 클릭하시고 그림을 선택하고 있을 때 서식 메뉴에 있는 이런 화살표 모양 있죠? 이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면 그 중에서 채우는 얘기니까 맨 앞에 보이는 페인트 통 모양 클릭해주고 채우는 얘기니까 채우기에 대한 메뉴를 이렇게 펼쳐주고요. 아래쪽에 보면 투명도라고 보이죠? 여기서 50 입력하고 엔터.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지정하는 것은 도형 효과에서 서식 메뉴인데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에서 5포인트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저장 먼저 하고 할게요. 저장 버튼은 왼쪽에 맨 위쪽에 보면 여기 저장 버튼 보이니까 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고 단축키는 컨트롤 S 저장 세이브 컨트롤 S 눌러도 되겠죠. 자 그러면 눌렀고 찾아보기 클릭. 파일을 저장할 때에는 문서 폴더 안에 IDQ 폴더 안에 시험장에서는 저장해야 하고요. 연습하실 때는 나름대로 알아서 원하는 폴더에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임시 수험번호로 3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이름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워드아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모양으로 자 워드아트 만들 때는 삽입 메뉴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쭉 보면은 이렇게 가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 클릭해서 여기 맨 위쪽에 보이는 처음에 있는 거 이걸로 선택해주면 수정할 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위쪽에 있는 A를 클릭 내용 입력해줍니다. 플라스틱 다이어트 먼저 도둠 굵게 지정해 보겠습니다. 홈 메뉴 누르시고 여기 겉에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홈 메뉴 누르고요. 그리고 도둠 굵게는 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클릭하면 되고 워드아트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워드아트 기본적인 스타일을 따라서 이렇게 글자에 대한 그림자가 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출력 형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S를 선택을 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좀 얇아진 게 느껴지죠. 서식 메뉴 누르겠습니다. 변환하기 위해서 텍스트 효과 선택하고 변환은 역삼각형 하라고 되어 있어서 휘기에서 보면은 네 번째 역삼각형 선택해주면 됩니다. 서식 메뉴에서 텍스트 효과 반사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은 둘째 줄의 첫 번째 것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큼직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여기 겉에 테두리 먼저 선택해서 위치 적당히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에 대각선의 마우스 위치에서 크기를 더 키워보세요.
그럼 1번 슬라이드는 다 했고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S. 자, 2번 슬라이드 하기 위해서 2번 슬라이드 클릭. 자, 2번 슬라이드는 이 부분 보고하면 되는 거겠죠? 위쪽에 제목 입력하십시오에다가 클릭해서 목차 입력. 2번 슬라이드에서 이거 텍스트 입력하는 개체틀이 필요 없습니다. 겉에 테두리 선택하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웁니다. 2번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렇게 길쭉한 도형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고 도형 눌러서 블록 화살표에서 첫째 줄의 맨 오른쪽 거 선택.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2번 슬라이드에서 도형에 대한 지시사항은 선 없음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도형 채우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채우면 되고요. 선 없음 하기 위해서 도형 윤곽선 클릭하고 윤곽선 없음 누릅니다. 앞쪽에 보이는 1 도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식 메뉴인데 왼쪽에서 해보겠습니다. 기본 도형에서 십자형 도형으로 만들면 됩니다. 두째 줄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이는 십자형 도형 클릭.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적당한 위치에 잘 배치를 합니다.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도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1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이 도형도 선 없음 하셔야 합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 누르고 먼저 어떤 색을 하나 채워주고요. 도형 윤곽선은 선 없음. 두 도형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한꺼번에 선 없음 했었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그려서 이렇게 글씨 입력해 보겠습니다. 홈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홈 메뉴에서도 이렇게 텍스트 상자 보이고요. 삽입 메뉴에서도 텍스트 상자 클릭하면 되고 도형 눌렀을 때도 텍스트 상자 눌러도 됩니다.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고 플라스틱 내용 입력해주고요.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도형을 선택을 하고 지시사항대로 굴림 24포인트 홈 메뉴에서 굴림 24포인트 지정해 줍니다. 세 개의 도형을 아래쪽으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도형 복사하는 방법은 복사할 도형 선택을 이렇게 해주고 수직으로 복사할 거기 때문에 복사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 눌러야 하고 수평 수직으로 복사하기 위해서는 Shift 키 누릅니다. 해서 컨트롤 Shift 함께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손으로만 복사를 하실 때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마우스에서 손 떼고 여기에 복사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사방 화살표 모양일 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I자 모양일 때는 클릭이 들어가 버리니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사방 화살표 모양일 때 마우스 모양이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드래그. 마우스에서 손 떼고 여기에 복사 클릭. 그럼 내용 바꿔서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입력했고요. 저는 뒤쪽에 보이는 노란색 도형을 너무 짧게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약간 더 길게 그리기 위해서 노란색 도형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란색 도형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이렇게 가운데 보이는 조절점의 마우스 위치에서 약간 넓혀 놓겠습니다.
하이퍼링크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여기 맨 마지막 이런 식으로 밑줄이 쳐져 있는 텍스트가 보일 겁니다. 그 텍스트를 블록을 지정해 줍니다. 여기 텍스트를 블록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퍼링크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삽입 메뉴에 보면 하이퍼링크라고 보이니까 이렇게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현재 문서 클릭, 현재 문서를 눌러야 현재 문서에 있는 슬라이드가 보이니까요. 그리고 슬라이드 6 클릭, 확인 버튼 클릭. 그러면 이렇게 파랗게 바뀌게 됩니다. 그림 해보겠습니다. 삽입 메뉴에서 그림 클릭. 그림은 그림 4.jpg. 이 부분에 그림 4.jpg라고 적혀 있죠. 그림 4.jpg를 더블 클릭.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선택하고 있을 때 서식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자르기 위쪽에 보면 여기 아이콘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눌렀다면 자르기를 한 번 더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절점이 검정색으로 바뀌면 그 검정색 조절점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오른쪽 위쪽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그림을 이쪽으로 옮겨야지 하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여기 잘라지는 부분에 대한 영역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정 조절점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빈 여백을 한번 클릭, 그 다음 다시 한번 그림을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 놓으시면 됩니다. 3번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제목 입력해야 되는데 타이핑이 빠르면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다가 이 제목은 2번 슬라이드에 있는 여기 목차에 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다이어트라는 글씨를 블록 지정하시고 복사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또는 컨트롤 C 눌러도 되겠죠? 3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붙여넣기 옵션에서 맨 마지막에 보이는 가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줄바꿈이 돼서 아래쪽에서 커서가 보인다면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1점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1점이라는 말은 타이핑 치면 되고요. 띄어쓰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제목 붙여넣는 거 미리 다 해놓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두 번째 텍스트를 블록 지정,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4번 슬라이드 선택해서 제목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를 선택. 줄바꿈이 되었으니까 백스페이스. 앞쪽에다가 2점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5번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텍스트를 블록 지정하고 복사 5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에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하셨다 하면 컨트롤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이때 클릭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만 유지 이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여기 위쪽에 이 제목 개체 틀은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 할 때 도둠 40포인트를 지정했었습니다. 그 서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줄바꿈이 되어 있어서 백스페이스. 6번 슬라이드도 먼저 붙여넣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선택해서 맨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복사 6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부분에 가를 선택. 그러면 하이퍼링크 만들었던 그런 서식은 따라오지 않는 거죠. 자, 백스페이스 눌러서 이렇게 놓고 여기는 4점. 그냥 보통 여기 4개 슬라이드, 4개의 목차가 있었잖아요.
2번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4개의 목차가 있었잖아요. 3번, 4번, 5번, 6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3번 슬라이드 다시 선택해서 텍스트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곳에 마우스 클릭,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플라스틱 다이어트라는 말이 되게 반복이 되죠. 어디서 입력했었죠?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보면 이 부분에 있죠. 그래서 1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여기 쭈루룩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C 복사합니다. 3번 슬라이드에서 이 부분에 내용이 아직 입력되어 있지 않다 하면 이 부분 지우고 컨트롤 V, 그때 아래쪽에 컨트롤 눌러서 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래 기본적인 서식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붙여 넣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죠. 첫째 줄 블록 지정, 홈 메뉴에서 글머리 기호 똑같은 걸로 바꿔주고요. 굴림 24포인트, 줄간격 1.5, 홈 메뉴에서 굴림 24포인트, 줄간격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1.5.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블록 지정하시고 먼저 들여쓰기 돼야 되니까 탭키 한번 눌러줍니다. 키보드에서 물결 바로 밑에 있는 탭키, 그 다음 굴림 20포인트, 줄간격 1.5 지정해줍니다. 글머리 기호, 대조표 글머리 기호로 클릭해줍니다. 이쪽에 텍스트 끝을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 가운데 있는 조절점에 마우스 걸치고 왼쪽으로 살짝 드래그 해주면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의 마우스 위치에서 줄이는데요. 한 줄 정도 남는 느낌으로 줄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클릭해서 글씨 크기 20포인트 맞는지 보고 첫 번째 이렇게 클릭해서 24포인트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줄여버리면 글자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텍스트 상자를 너무 많이 줄이지 않도록 합니다. 한 이 정도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에 테두리 선택해서 약간 더 왼쪽 위쪽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식 다 만든 것을 아래쪽에 복사해서 글씨만 바꿔서 쓰면 되겠죠. 겉에 테두리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겉에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드래그, 마우스에서 손 떼고 여기에 복사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내용을 지우고 입력합니다. 아래쪽도 근데 아래쪽 지울 때 이런 식으로 확 다 지워버리면 없어지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뒤쪽 어느 정도만 블록 지정해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우고요. 글자 한 글자씩 지워서 지구 온난화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엔터 한 번 쳐서 글머리 기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여기 글씨를 맞춰야 되니까 오른쪽 가운데 있는 조절점에 마우스 위치하고 오른쪽으로 약간 더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이렇게 클릭해 보면 20포인트, 첫째 줄은 24포인트라는 거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동영상 나타내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보면 비디오, 내 PC의 비디오 클릭,
픽처 폴더입니다. 동영상 클릭하고 삽입. 알맞은 위치로 드래그. 동영상 선택되어 있을 때 자동 실행 반복 설정 누르면 됩니다. 메뉴는 재생 메뉴.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 실행 클릭, 반복 재생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입니다. 표를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안쪽에 보여지는 이런 아이콘 클릭하셔도 되고 삽입 메뉴에 보면 표 눌러도 됩니다. 열 개수는 세로 방향이라서 2라고 입력해주면 되겠고요. 횡 개수는 1, 2, 3, 3 입력해주면 되고 확인. 크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아래쪽으로 약간 드래그 해놓고 그 다음에 왼쪽 위쪽에 있는 조절점에 마우스 위치해서 적당한 크기로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겉에 테두리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에 대한 거는 테두리 스타일 강조 6 지정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메뉴에서 테마 스타일 위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테마 스타일 강조 6이 첫째 줄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겉에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디자인 메뉴에서 머리글 행 없애시고 줄무늬 행 없애시면 됩니다. 여기 머리글 행, 줄무늬 행을 없애시면 됩니다. 체크를 없애면 됩니다. 도둠 18포인트 지정하기 위해서 홈 메뉴 도둠 18포인트 지정해 줍니다. 줄과 줄 사이 간격이 넓어 보입니다. 홈 메뉴에서 줄 간격을 1.5로 하시면 알맞습니다. 가운데 정렬 누릅니다. 위쪽 도형 그리기 위해서 홈 메뉴인데 여기 자세히 버튼 눌러서 사각형 중에서 네 번째 도형 선택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그려주고 도형은 앞으로 검정색 글씨에 테두리는 검정인 도형으로 자주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 설정하기 위해서 서식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서식 메뉴 눌러서 도형 채우기, 그 다음에 어떤 적당한 색으로 하나 눌러주고요. 테두리 색은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글씨가 지금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써져 있으니까 겉에 테두리 먼저 선택한 상태에서 홈 메뉴에서 글자 색을 검정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이 앞으로 계속 그려질 수 있도록 기본 도형 설정하겠습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 그려지는 도형은 이렇게 설정한 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 입력한 건 지울게요. 그리고 약간 더 진한 색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진한 색 하나 넣어주고요. 앞쪽에 하트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서식 메뉴인데 왼쪽에서도 도형을 그릴 수 있죠. 기본 도형에서 하트 찾았고요. 위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고 내용 플라스틱이라고 입력. 이렇게 그린 도형을 옆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두 개 도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선택. 복사하기 위해서 이런 곳, 텍스트 가까운 데 말고 이런 곳에 마우스 올리면 사방 화살표 모양,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마우스에서 손을 댑니다. 여기에 복사 클릭해 줍니다. 왼쪽에 보이는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도형 그리기 위해서 자세히 버튼 클릭하고 사각형 중에서 5번째 도형을 선택. 출력 형태만한 크기로 드래그. 입력도 미리 하겠습니다.
도형은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 메뉴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 있습니다. 이 화살표 모양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도형 서식 대화 상자가 뜨고 그라데이션 클릭, 그리고 기본적인 그라데이션에서 가운데 있는 이 두 표식은 지워야 합니다. 하나씩 클릭해서 바깥으로 살짝 빼면 표식이 지워집니다. 방향을 지시사항대로 선형 아래쪽 선택하겠습니다. 종류는 선형 맞고요. 방향에서 선형 아래쪽인 것을 선택. 그 다음 위쪽에 있는 것은 선택을 먼저 하셨고, 색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 원하는 색을 하나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선택해서 흰색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기출문제가 대부분 어떤 짙은 색 하나 넣고 흰색 넣는 방법으로 정답 파일이 제공되니까 그렇게 따라서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시험지에 보이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도형도 아래쪽으로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채 아래쪽으로 드래그, 마우스에서 손 떼고 여기에 복사 클릭, 그 다음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낮추고요.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가지 정도 더 하자면 여기 도형에 대한 테두리가 표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표에 대한 순서를 앞쪽으로 해놓으면 좀 더 낫습니다. 자, 표 겉에 테두리 선택해주고 레이아웃 메뉴에 보면 앞으로 가져오기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해주면 표가 앞쪽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도형에 대한 테두리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슬라이드에서는 도둠 18포인트죠. 위쪽에 있는 도형 선택,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도형도 선택. 이렇게 모든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도둠 18포인트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표까지 선택된 상태에서 도둠 18포인트 지정해도 별 상관없겠지요. 5번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5번 슬라이드입니다.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차트 클릭합니다. 만약에 이때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차트 클릭할 수 없는 상태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아웃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원래대로를 누르시면 이렇게 상자가 표시가 되니까 그때 차트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묶은 세로막 대형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엑셀 창이 뜨면 내용을 여기 보이는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1이라는 곳에 일회용 컵, 계열 2의 용기, 항목 1이라는 곳에 1인 가구, 항목 2는 다인 가구, 옆에 숫자들도 계속해서 입력해 줍니다. 2.76, 4.29 소수점으로 입력하는 거겠죠. 내용을 다 입력했으면 항목 3, 항목 4 필요 없죠. 해서 여기 행번호 4, 5 글씨를 블록 지정하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엑셀 시트가 있을 때 하나 더 할 일이 일회용 컵 이런 말들이 여기 아래쪽으로 깔려야 하는데 이렇게 1인 가구, 다인 가구가 보입니다. 행렬을 전환하면 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행렬 전환을 클릭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보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엑셀이 열려 있을 때 하나 더 해주면 좋은 것이 옆에 보면 0, 1, 2, 3, 4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부분은 소수점 두 자리로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블록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근데 블록 지정하실 때 이런 곳에 마우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마우스 모양이 보일 때 그때 셀들을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클릭. 그런 다음 소수 두 자리가 필요하죠. 숫자나 통화 둘 중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요. 숫자 클릭할게요. 소수 자릿수 두 자리 이렇게 올려주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은 다 사용했으니까 닫게 할게요. 엑셀 창이 다시 필요한 경우는 위쪽에 보면 이렇게 데이터 편집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엑셀 창이 뜨니까 이때 수정할 거 있으면 사용하시면 되겠죠. 지시사항 해결해 보겠습니다. 차트 영역에 도둠 16포인트 외곽선 지정해야 합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이 부분은 차트 영역, 여기는 그림 영역, 여기는 계열, 차트 제목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영역일 때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도둠 16포인트는 홈 메뉴 눌러서 도둠 16포인트 지정해 주고요. 외곽선이라는 것은 여기 겉에 테두리를 뜻합니다. 마우스를 제가 딴 데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테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차트 영역을 클릭한 상태에서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 해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먼저 선택하고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1인 내용 입력하고 뒤쪽에 불필요한 글씨가 보여요.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겉에 테두리 선택하고 궁서 20포인트 궁서 24포인트 궁서 입력하고 엔터하고 24 입력하고 엔터를 해야 적용이 됩니다. 굵게 적용하기 위해서 가 누르겠습니다. 채우기색 흰색 적용하기 위해서 서식 메뉴 누르고 도형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흰색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은 여기 도형 효과를 누르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은 이렇게 둘째 줄의 첫 번째 것 마우스 올려보면 아실 수 있겠죠?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설정이 됩니다. 차트 영역에 대해서 채우기 노랑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이렇게 올려서 차트 영역인 거 알고 클릭, 도형 채우기 클릭해서 표준색 중에서 네 번째 마우스 올려면 보면 노랑이니까 클릭, 그림 영역에 채우기 흰색 적용하기 위해서 그림 영역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면 그림 영역이니까 클릭, 도형 채우기 클릭해서 흰색 적용, 데이터 서식 다인 가구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그 다음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인 가구는 주황색이라서 이렇게 이 계열을 선택해도 되고 아무데나 선택해도 별 상관없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누르셔도 되고 디자인 메뉴에 보면 차트 종류 변경 누르면 됩니다. 어떤 계열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는 이렇게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맨 밑에 콤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인 가구라는 곳에서 이렇게
내림 버튼 눌러서 꺾은 선형 중에서 네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 보조축에도 체크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축이 생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값 표시해 보겠습니다. 비닐봉지 1인 가구. 1인 가구는 파란색이고 비닐봉지는 이 부분에 있고, 그래서 이 막대기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막대기를 한 번 클릭하면 모든 막대가 선택된 걸 알 수 있죠. 이럴 때 한 번 더 눌러주면 이 막대만 선택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막대는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에 이렇게 숫자 값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눌러주어도 되고요. 또는 디자인 메뉴고 차트 요소 추가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깥쪽 끝에 라고 눌러주어도 되겠습니다. 차트에서 출력 형태랑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 맞고, 근데 여기 테두리가 더 굵어야 하죠. 선명해야 하죠. 그래서 숫자 부분을 클릭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축서식 대화 상자가 뜹니다. 선에 대한 거 수정할 때에는 이렇게 채우기 및 선이라는 페인트 통 모양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선을 클릭, 실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검정색이 지정이 됩니다. 여기 눈금선은 없지요? 눈금선 선택하고 델리트 키 눌러줍니다. 오른쪽에 클릭해서 오른쪽에 여기도 선이 이렇게 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에서 실선을 한번 클릭해 주고요. 단위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보입니다. 축 옵션인데 클릭, 축 옵션, 내용 나타날 수 있도록 펼치고 0, 2, 4, 6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주 단위를 2로 지정하고 엔터 해주면 2, 4, 6으로 지정이 된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데이터표가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디자인 메뉴고요.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표라고 합니다. 데이터표에서 범내 표지 포함 두 번째 거 선택해 줍니다. 아래쪽에 이런 범내는 출력 형태에 안 보이니까 선택하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줍니다. 데이터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한번 선택하고 채우기 및 선 클릭하고 테두리에서 실선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도형. 홈 메뉴인데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서 도형을 그릴 수 있죠. 클릭해서 블록 화살표의 둘째 줄에 갈매기형 수장 도형 선택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봐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내용 입력하고요.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도형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하는 겁니다. 도형 선택한 상태고 서식 메뉴에서 도형 스타일은 이 부분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세히 버튼 눌러서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넷째 줄에 두 번째 거 선택해 주고요. 굴림 18포인트 적용하기 위해서 홈 메뉴에서 지정해 줍니다.
지시사항은 없지만 여기 표식 모양이 다이아몬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꺾은 선형의 표식을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도 하고 표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해서 모든 표식이 선택된 상태로 하시고요. 표식은 채우기 및 선을 선택해주면 표식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해주고 표식 옵션이라고 이 부분에 보이는데 클릭, 기본 제공을 선택, 형식 클릭해서 다이아몬드 모양을 선택. 다이아몬드 모양 자체가 약간 큽니다. 제가 지금 해놓은 곳에서 다른 곳 이렇게 잠깐 선택해보면 모양이 되게 좀 작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표식 옵션, 크기를 좀 이렇게 높여줍니다. 대략 한 10포인트에서 12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전체적인 크기가 슬라이드에서 배치된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클릭해서 조금 위쪽으로도 올려주고 아래쪽으로도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번)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자, 6번 슬라이드에서 이 텍스트 상자를 지워야 합니다. 테두리 선택하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뒤쪽에 큰 사각형 도형을 먼저 그리고 앞쪽에 있는 작은 도형들을 그려보겠습니다. 홈 메뉴이고 여기 자세히 버튼 눌러서 똑같이 생긴 도형, 사각형 중에서 세 번째 선택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고요. 옆에 똑같이 생긴 도형인데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런 다음 마우스 손 떼고 여기에 복사 클릭해도 되겠죠. 왼쪽에 있는 사각형은 일단 회전을 해야 되니까 서식 메뉴에서 회전 상하 대칭 하겠습니다. 점선으로 보입니다. 테두리가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을 대시를 파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일단은 상하 대칭, 그 다음 다시 한번 좌우 대칭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습니다. 위쪽에 있는 분리 배출 핵심 도형은 삽입 메뉴 눌러서 도형, 블록 화살표에서 둘째 줄에 갈매기형 수장으로 그리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6번) 슬라이드인 경우는 굴림 18포인트가 기본으로 글꼴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홈 메뉴 누르고 굴림 18포인트로 지정하고 이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 눌러 놓겠습니다. 채우기 색상 적당히 수정해 주겠습니다. 거의 흰색에 가까운 색상. 그리고 분리 배출 선순환 도형 그리기 위해서 저렇게 생긴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셋째 줄의 첫 번째 도형 선택, 그리고 드래그,
색상 먼저 바꾸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노란 조절점 선택해서 왼쪽으로 약간 드래그 해주고요. 가운데 보이는 노란 조절점 선택해서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보이는 노란 조절점 선택해서 약간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졌습니다. 이 부분 스마트 아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고 스마트 아트 클릭. 똑같이 생긴 모양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세로 블록 목록형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텍스트 1에다가 1, 두 번째는 2, 세 번째 3. 첫 번째는 비움,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줄바꿈 되어 있는데 이건 필요 없어서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면 되겠습니다.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고요. 분리 입력하고 아래쪽도 지워주고. 지시사항대로 가볼게요. 3차원 만화 지정하기 위해서 디자인 메뉴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 눌러서 3차원 중에 만화를 눌러줍니다. 세 번째에 있습니다. 크기를 많이 줄여야겠어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에 마우스 위치하고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고 출력 형태 봐서 적당한 위치로 드래그 해 놓습니다. 글꼴은 굴림 18포인트 적용하기 위해서 홈 메뉴 누르고 굴림 18포인트. 스마트 아트는 항상 맨 겉에 테두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겉에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해야 오류가 덜할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이 부분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입체적으로 반짝반짝 보이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 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삽입 메뉴 눌러서 스마트 아트 클릭. 저렇게 생긴 레이아웃을 찾아야겠죠. 프로세스형에 보면 첫 번째 기본 프로세스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개 정도 더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쪽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 보입니다. 클릭해서 내용 입력하고요. 그 다음 목록으로 넘어갈 때는 아래 방향키 누르시면 됩니다. 또 아래 방향키 누르고 네프론 트윗. 그 다음 사각형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엔터 하시면 새로운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용 다 입력했으면 여기 X 버튼 눌러서 텍스트 닫겠습니다. 먼저 경사 지정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고 두 번째 경사 누르겠습니다. 글꼴 크기는 굴림 18포인트. 이렇게 겉에 테두리 있죠? 테두리 선택된 상태에서 홈 메뉴 굴림 18포인트를 지정해 줍니다. 크기를 많이 줄여야겠어요.
해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조절점에 마우스 위치에서 이렇게 줄여주면 모양이 딱 맞게 잘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생긴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블록 화살표에서 첫째 줄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U자형 도형 선택. 드래그해서 네프론 있는 데까지만 드래그. 색상 바꾸기 위해서 서식 메뉴에 도형 채우기를 다른 색으로 채우겠습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내용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본 도형에서 둘째 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배지 하시면 됩니다. 배지 도형. 설명선에서 네 번째 구름 모양 설명선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조절점 클릭해서 바깥으로 약간 빼주고요. 도형은 조금 회전될 수 있도록 도형 이렇게 선택하고 있으면 위쪽에 화살표 모양 보입니다. 클릭해서 살짝 회전합니다. 노란 조절점으로 더 잘 알맞게 배치하고요. 색상도 바꿔놓겠습니다. 아래쪽에 스마트 아트 같은 경우는 글자색이 검정이죠. 홈 메뉴에서 검정으로 바꿀게요. 오른쪽 도형들 그리기 위해서 홈 메뉴에서 도형 그리는 것들 눌러서 사각형에 보면 다섯 번째 도형 선택. 위쪽에 드래그. 아래쪽으로도 계속 차례대로 그려보겠습니다. 블록 화살표의 둘째 줄에 가운데 오각형 선택. 이 도형은 옆으로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그려도 되고요. 회전하기 위해서 회전 좌우 대칭. 글씨는 지갑, 가방으로 바꿔주고요. 아래쪽 헌옷 원단 도형은 별 및 현수막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선택하고 드래그. 도형을 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전 눌러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누르고 다시 좌우 대칭 눌러야겠네요. 내용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을 회전하니까 글씨도 다 회전된 게 보이죠? 이럴 때는 글씨를 블록 지정하고 글씨 안쪽에 마우스 올리면 하얀색 화살표 모양. 이때 클릭해서 모든 도형을 이런 바깥으로 드래그해서 빼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알맞게 배치하면 됩니다. 의류 도형은 순서도에서 셋째 줄의 첫 번째 거 선택해주고 드래그. 의류 입력. 아래쪽 업사이클링 도형은 순서도에서
맨 마지막 도형, 화면 표시 도형 선택해서 그려줍니다. 순서도에서 첫째 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수동 도형 선택하고 아래쪽에 그려주고요. 위쪽으로 하나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위쪽으로 드래그, 마우스에서 손 떼고 여기에 복사 클릭. 이 도형은 상하 회전하기 위해서 서식 메뉴의 회전을 상하 대칭. 글씨가 이렇게 될 줄 알았죠? 자, 그럼 가죽이라고 입력하고 입력한 글씨 블록 지정, 마우스를 글씨 안쪽에 갖다 대면 하얀 화살표, 클릭한 채 바깥으로 뺐다가 다시 한번 겉에 테두리 선택해서 위쪽으로 해서 올려줍니다. 기본 도형에서 셋째 줄의 가운데쯤 모서리가 접힌 도형 선택하고 드래그, 별 및 현수막에서 다섯 번째 포인트가 6개인 별 선택하고 아래쪽에 드래그해서 그려보면 이 도형이죠. 도형을 약간은 아래쪽으로 Shift 눌러서 여러 도형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약간만 아래로 낮출게요. 이렇게 연결선 그려보겠습니다. 선 중에서 이렇게 각이 진 이런 화살표 연결선을 선택해 줍니다. 다섯 번째 거 선택하고 어떤 도형에 마우스 올리면 회색 점이 보입니다. 회색 점을 클릭한 채 연결하고 싶은 도형으로 가까이 가면 또 회색 점이 보입니다. 그때 마우스에서 손을 뗍니다. 연결선 색상이 검정색이고 서식 메뉴고요. 도형 윤곽선을 검정. 그리고 더 두껍기 때문에 두께를 두껍게도 넣어줍니다. 화살표 모양은 지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에 대한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이 큰 도형에 대한 점선이 가늘어 보여서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 두께를 약간만 올리겠습니다. 스마트 아트에 대한 거는 지금 이대로 둬도 감점될 것 같진 않지만 여기 보면 얘가 좀 더 연해 보입니다. 이거는 진해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디자인 메뉴에 보면 색 변경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색상을 좀 이렇게 수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상형 중에서 두 번째 거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상형이나 이런 거 해주면 글자 색상이 변했는지 잘 봐야 합니다. 글자 색상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도형 그리기는 다 됐고 그 다음 애니메이션 적용해 보겠습니다. 순서가 1, 2라 돼 있어서 얘가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로 애니메이션 순서가 되면 되겠고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 그룹화한 다음 그룹하고 닦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노란색 도형 있는 부분 이렇게 쭉 드래그 하시고 이렇게 스마트 아트에도 테두리가 잘 쳐졌는지 보고 맨 겉에 테두리
큰 사각형에도 이렇게 조절점이 보이는지 잘 보세요. 그런 다음 다 선택했으니까 그룹 하면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그룹 나오고요. 서식 메뉴에 보면 그룹화 그룹 누르면 됩니다. 그런 다음 애니메이션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메뉴 닦아내기 위에서 여기 닦아내기 바로 보이니까 클릭할게요. 효과 옵션 클릭해서 위에서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도형 모두 다 선택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쪽 대충 한 이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슬라이드 번호 선택되면 안 됩니다. 자, 선택했고 그룹하기 위해서 서식 메뉴에서 그룹화해서 그룹 클릭. 그런 다음 애니메이션 메뉴 눌러서 바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버튼 눌러서 바운드를 선택합니다. 나타내기에 있는 바운드 누르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 끝내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ITQ 시험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나타내기에 있는 바운드를 클릭. 애니메이션이 잘 적용됐는지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메뉴고 왼쪽에 미리 보기를 클릭. 글자 색상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흰색이었습니다. 그룹이 지정된 상태여서 한 번 클릭 또 한 번 클릭하면 이 도형만 선택 가능하고 글자 색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풀이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